都更进一步。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쯔르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로진학 상담교사 상담교사 예정자 1,55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9월에 정식 발령을 받게 되면 이 전체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길을 찾게 도와주는 진로진학 상담. 이 꿈 많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위한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신의 꿈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로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현명한 길잡이가 돼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수조원 팀장이자 월계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십니다. 최은경 선생님, 또 와이즈 멘토의 대표시죠. 조준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TV, 또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학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진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상담과 마찬가지로 진로 상담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우리 수험생과 학생들이 보내준 자료를 통해서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오늘 분석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꿈도 많고 고민도 많고요. 네, 예. 제가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인데요. 네.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제 적성을 살려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의 장점이나 특성이 있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는 직업이 많지가 않아서 장래희망을 정하는 폭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을 그럴 시기죠. 자, 먼저 우리 조준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 꿈하고 중학교 때 꿈은 뭐였나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중학교 때도요? 네,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야 그렇지만 중학교는 그래도 과목이 어느 선생님을 하고 싶었나요? 그때는 국어랑 수학이 좀 좋아서 둘 다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네요. 국어와 수학에 대한 과목은. 아니요, 요즘에 성적도 그게 제가 믿었던 과목이었는데 네네.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자신감이 좀 없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이번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최은경 선생님께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네. 학교에 따라 중간고사 기간이 달라서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를 봤나요? 아니면 앞으로 봐야 되나요? 네, 봤어요. 그렇군요. 예.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원래 내신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네. 1학년 때 내신보다 2학년, 3학년 내신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학생 예. 꿈은 많고 성적은 좀 떨어지고 네. 상당히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지금 자료들 쭉 받아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간단한 기초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학생의 어떤 특징은 일단 성격적인 장점으로 낙천적이고 노력파인 아주 좋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 단점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크고 끈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스스로 꼽고 있는데 아마 좀 상처받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네. 그런 타입이 아닌가 싶고요. 예. 내신은 4등급대, 모의고사는 3등급대의 성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은 소비 분석과 고객 분석 전문가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의미를 알아보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학과로는 경영, 심리, 사회과학 계열 여기를 현재 선호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으로는 이제 국어에 대한 선호가 현재 높고 국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국사는 좀 약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목별 선호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 국어에 대한 어떤 선호와 수학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 재밌게도 수학 성적이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보니까는 지금 성적에서 지금 보니까 국어와 수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좀 수학 성적도 있는데 어찌됐건 상당히 이제 교과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때 좀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성향이 직업적으로 어떻게 좀 이어질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직업 성향에 대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먼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그 희망하는 학과가 경영, 심리, 사회 계열인데 다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는 곳이거든요. 혹시 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사람들이랑 약간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타입이시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역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직업 환경 선호도는 전문직형하고 자영업형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를 좀 바라는 그런 타입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산업선호도,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 공공, 개인 서비스, 금융 이런 순으로 선호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다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일관성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일관성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실력이 높고 낮고 뜻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도 누가 이쪽을 좋게 얘기하면 그쪽에 마음이 가고 또 이쪽을 얘기하면 또 이쪽에 마음이 가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우리 학생이 또 앞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이나 공공산업 쪽의 선호도가 좀 눈에 띄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떤 직업을 좀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아직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 상담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성향들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먼저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학업 능력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느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성적적으로는 수학도 좋아서 수리 능력을 저희가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를 읽거나 벌어진 일의 이유를 알아내려는 것을 바탕으로 현재 본인이 감정 평가사나 소비 분석과 언어 치료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분석 성향을 저희가 또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생활과학 계열에 대한 선호가 또 높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생활과학 계열이 사실은 원래 소비자의 행동을 또 굉장히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핵심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천 직업으로는 크게 3가지를 추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서치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 요즘 뭐 선거철이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 나오듯이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수시로 기업들은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이쪽에 굉장히 소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권 분석가라고 좀 어색한 이름의 그런 전문직인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웬만한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여러 가지 지점을 내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 지역을 가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소득 수준을 분석하고 이동을 분석을 해서 우리 그 경영에 활용하는 그런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가 요것도 추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의 만족을 느낀다라는 뜻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개발 전문가, 인사팀 안에서도 노무나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이런 쪽의 전문가가 되면 아주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우리 학생의 그 분석적인 능력, 수학적인 능력을 좀 살릴 수 있는 직업군으로 리서치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상권 분석가, 그리고 기업 인재 개발 전문가 이렇게 세 직업을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직업을 가기 위해서 갈 만한 이제 전공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전공 분야에 대한 추천도 좀. 전공 분야는 우리 학생이 좀 본인이 현재 선호했던 것과 좀 일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은 잘 몰랐지만 과에 대한 특성은 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서치 마케팅 전문가, 상권 분석가, 기업 인재 개발 전문가를 아울러서 다 갈 수 있는 학과가 1순위로 역시 경영학과가 다 세 개 다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는 심리학과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것을 사람에 대한 성장을 돕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교육학과 요 세 학과를 우리 학생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영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시간인데 우리 최은경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입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이제 입시 전략 이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좀 지금 현재 진학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현재는 그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성균관대 그러니까 올해 2013학년도 입시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학생부도 중요하고 대학별 고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수능 성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이지만 멀리 내다보지만 수능으로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대만 해도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하더라도 세 개 영역을 2등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성적이 만약에 3학년 성적이다라고 할 때는 상향 지원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학생이 얼마나 그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혹시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어때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까? 네, 저 입학사정관제를 위해서 좀 대비해놓은 것도 몇 개 있고 입학사정관제로 가고 싶어요.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경제학과 한국은행 그 분께서 강연도 해주시고 기자협회 협회장 분께서도 강연도 많이 듣고 이것저것 저의 진로 스크랩도 하면서 기사도 스크랩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최은경 선생님 지적같이 지금 성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지금 저기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성적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이 시점에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 내신 공부의 모든 그 공부의 출발은 내신인데 내신 공부 따로 하고 수능 공부 따로 하고 논술 공부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 놓으면 사실 점수가 다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그 하루 종일 그 수업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내신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이제 수리 영역은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인문 계열로 지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경영학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리를 잘하는 건 굉장히 유리하지만 수리만 잘하면 안 됩니다. 언어하고 외국어가 같이 잘해줘야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그 수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언어하고 외국어를 같이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언수회에서만,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언수회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 수시에서.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언수회 탐구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시로 가려면 언수회 탐을 다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재학생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내신도 해야 되고 또 입학사정관 전형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형을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그 수능 그 영역을 잘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서 가는 걸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지금 수리가 이제 2등급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영역에서 2등급 하나를 더 맞추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논술 전형은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선발은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그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2개 2등급을 맞추는 그 일반 선발을 가게 되면 경쟁률이 너무 세고 논술도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2등급을 맞췄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지원 자격일 뿐이지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반드시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계속해서 2개 2등급을 맞추고 논술을 잘해서 정말 합격한다면 정말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적성고사 전형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학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죠. 그래서 그거까지는 지금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서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생은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지금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활동만 많이 하고 내신 관리가 안 되면 좀 불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특히나 좀 저학년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활동만 많이 하면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은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참가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참가보다는 본인의 지금 아까 조진표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본인의 분석 능력이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그 일관성 있는 노력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논술 준비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논술 전형은 그 단시간에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논리적인 사고력도 있어야 되고 문장에 대한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 뭘 물어보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 논리적인 어떤 풀이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모든 것이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학생이 그 성장 과정 중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또 수능 공부하고 또 전혀 별개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내신 공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선생님께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다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신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신에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 조은 선생님께서 우리 조진표 선생님과 최은경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이 꿈의 지도를 한번 그려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꿈이 많은 우리 1학년 학생인데 성적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오늘 확실하게 좀 진로를 좀 설정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적합한 직업은 우리 학생이 지금 교육직이라든가 그리고 심리 관련, 경영 관련인데요. 리서치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상권 분석과 그다음에 기업 인재 개발 전문가 이 세 가지 것을 추천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꿈의 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박인영 학생은 먼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논술과 함께 2개 영역 2등급 이상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학과는 경영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마케팅, 통계, 인적 자원 개발 등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요.
적합한 직업으로는 리서치 마케팅 전문가, 상권 분석가, 기업 인재 개발 전문가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꿈 많고 고민 많은 시기에 우리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고 나니까 어때요? 도움이 됐습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오늘 그려드린 꿈의 지도도 한번 공부 좀 안 된다 싶을 때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자신의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플로리스트를 진로 직업 탐구 생활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것.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다발인데요. 꽃으로 사랑과 정성을 선물하는 사람, 플로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꽃들이 경쟁하듯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뽐내는 서울의 대형 화훼시장. 가을 국화 향기에 흠뻑 취한 사람들 속에서 유독 바쁜 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 시장 골목을 제 집처럼 활보하고 생화의 냄새로 그 신선도와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솜씨가 무척 능숙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강영우입니다. 플로리스트는 플라워와 아티스트를 합성한 뜻인데요. 꽃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말합니다. 영은 씨가 일하고 있는 플라워샵. 지금 플로리스트들이 이틀에 한 번씩 배달되는 생화를 매장으로 날라서 다듬고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리 많은 양이 들어와도 살아있는 꽃이기 때문에 시들기 전에 재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합니다.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아하기보다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력도 많이 요하는 일인데 몸으로 하는 직업이라서 꽃시장도 가서 꽃도 구매해야 되고 꽃도 정리를 해야 되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 일이 많아서 체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처럼 생화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영은 씨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계절 변화에 맞게 각각의 꽃마다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꽃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향기와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꽃은 온도와 습도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뤄줘야 돼요. 때때로 온도와 습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상태를 한 번씩 이렇게 봐줘야 돼요. 한 월간지에 매달 자신의 작품을 싣고 있는 영은 씨. 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잡지의 리빙플라워 주제로 식탁 위를 데코한 사진인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10년차 경력의 영은 씨답게 전문가다운 노련한 솜씨로 생화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는데요. 호주에서도 플로리스트로 활약했던 영은 씨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의 가지수는 무한대. 다양한 재료들과 여러 가지 기법을 연구해서 작품에 바로 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처럼 저희는 플로리스트는 꽃에 화장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채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면 더욱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본래 꽃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플로리스트 본연의 임무. 화훼 전문가로서 생화의 재배에서부터 유통, 새로운 소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상품 개발과 더불어 고객을 대상으로 소개, 상담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요즘 플로리스트 분들도 하시는 일이 좀 다양하신데요. 로드샵에서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웨딩 장식이나 파티 공간 장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터넷 수발주 업무나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친환경 웰빙주의와 맞물려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 플로리스트. 정년이 없는 데다 연륜이 쌓일수록 보수와 대우가 한층 좋아져 전문 직종으로서 그 전박이 매우 밝다고 합니다.
플로리스트는 살아있는 직업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꽃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계절에 바뀌는 거에 따라 꽃을 보면서 계절을 또 느낄 수도 있고요. 항상 새로운 일을 하는 질리지 않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화훼 전문가이자 아티스트. 오늘의 진로 직업 탐구 생활 플로리스트였습니다. 플로리스트 탐구 생활 보고서. 원예과 혹은 원예학과에 진학하거나 화훼 장식 기능사 등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플로리스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진로 직업 탐구 생활에서 플로리스트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플로리스트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여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조 선생님,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온해학과라든가 온해육정학과 그리고 이제 환경온해학과 같은 과들이 있는데 전문대학도 있고요. 네. 또 대학도 있고 또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국가기능 자격이 이제 2004년부터 좀 실시됐기 때문에 1급에서 3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능에 대한 자격을 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험과 그다음에 실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과를 졸업하는 것도 있지만 실무 경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훼 전문가 플로리스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께 좋은 정보를 드렸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진로에 대한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께서 전화를 드릴 거고요. 제작진과 우리 학생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분석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디렉터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트 디렉터라는 꿈을 명확하게 갖고 있군요. 요즘에 어떤 고민 갖고 있습니까? 이번 수능이 끝나면 이젠 저의 차례인데요. 네. 네, 요즘 성적 때문에 여러모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아지고 그래서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 수험생으로서 이제 부담이 될 만한 시기가 됐죠. 찬바람 불고. 자, 오늘 조준표 선생님과 최은경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텐데 먼저 조준표 선생님과 학생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트 디렉터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트 디렉터라는 그런 직업은 출판부터 뭐 영상까지 굉장히 이제 넓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 학생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 가는 분야가 있나요? 저는 영상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영상 쪽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꿈은 너무 좋고 멋있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인이 진단한 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성적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요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고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비 수험생인 만큼 이 진학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일반고에서 그 미술반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미술반을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혹시 미술 동아리 활동을 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아, 네. 2학년 지금 이맘때 내가 미술 쪽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나요, 혹시? 조금 갖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체능 계열에 대한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사전에 우리 학생에게 자료를 받아서 두 분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조준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전달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사전 분석 자료를 저희가 재구성을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일단 기본적인 성격적인 특징은 장점이 성실하고 활동적이다. 그리고 단점은 지구력이 부족하다. 저런 이제 특성이 뭐냐면 시작은 많은데 끝을 못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꿈은 굉장히 크고 원대한데 현재 내신이 좀 좋지가 못하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모의고사는 내신에 비해서 잘 나오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희망하는 어떤 직업은 좀 전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아트 디렉터라는 분야, 그 중에서도 영상 쪽에 관심이 많고요. 학과를 구체적으로 이 학생은 뭐 서울대 디자인학과나 홍익대, 건국대 디자인 관련 계열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지만 현재 관심 분야는 미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술 계열이 역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은 괜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예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예술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약간 선호와 소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우리 학생의 기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내신 성적은 그렇지만 모의고사도 상당히 좀 2등급 되면서 좋은 성적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그 예술대학과 경영대학 쪽에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이 희망하는 이 아트 디렉터 이거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한테 먼저 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영상이라는 건 굉장히 또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TV를 보더라도 영화를 만드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CF를 찍는 곳이 있고, 광고를 만드는 곳이 있고, 뭐 다큐를 만드는 곳이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선호되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광고 디자인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미술에 대해서 지금 활동도 하고 있다라는데 그것을 하면서 본인이 뭐 결과물들이 있나요? 어떤 뭐 수상 실적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상 실적은 많지는 않은데요. 은상까지만 해봤거든요. 네. 그럼 그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결과물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있는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직업환경 선호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결과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직업환경형 결과를 했을 때 해외형과 기업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취적인 분이고 경쟁을 통해서 성공할 자신감이 좀 있는 그런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산업선호도 분석을 했더니 역시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제조 교육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역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높고 일관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우리 학생의 흥미 분야 어느 정도 좀 일치돼 보이는데요. 교육과 제조 산업 분야도 좀 관심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은 기본적으로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화려하고 좀 빠른 어떤 영상적인 거, 거기에 창의적인 거, 거기에 미술적인 어떤 재능을 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지금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자신의 흥미 그리고 소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아트 디렉터라는 뭐 1차적인 꿈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직업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의 그 여러 가지 사전 분석 결과는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검사 결과와도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다음에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야 그 학업 중에서 디자인 분야 중 산업 디자인 분야를 좀 1차적으로 추천을 한다라는 원칙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제품보다는 또 영상 쪽에 관심이 있으므로 광고 디자인 분야를 또 많이 강조를 하는 게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산업 선호와 명예를 중시하는 직업 가치관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명예가 돈보다 우선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대 이상의 우리 아이의 성향으로 봤을 때 공부를 더 하고 나면 좀 남을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소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야도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가 1순위로 우리가 추천하는 게 본인은 이제 아마 모르는 직업일 것 같은데 아트 디렉터만 아는데 우리가 보통 CD라고 부르는 직업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광고나 영상 쪽에 좀 특화된 그런 PD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을 최종적인 목표
처음부터 이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 중에 어거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것에 맞게 디자인을 제품 디자인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산업공학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쪽도 많지만 미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도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산업 디자인을 통해서 이 인간공학 관련된 교수님들이 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 디자인을 하면서 공부가 이제 재미를 붙이게 되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전문대 이상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직에 들어가도 굉장히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직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전공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대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미디어 관련된 과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전공에 대한 과를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디자인 계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미술 쪽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 문과 쪽에서 신문방송학과 쪽을 가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보니까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 건국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대학들인데요. 일단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는 전형들이 있는데 이 특징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2013학년도 수시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대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가 그 이제 1단계에서 기초 소양 실기 평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그 이전의 그 실기고사랑은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테크닉 위주로 많이 연습했던 그런 그 실기 평가였다면 지금은 그냥 학생의 어떤 창의력과 잠재력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그 당일날 아마 주제가 주어지고 그 학생이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 경험에 맞춰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그 2단계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실기를 미포함하는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기가 전공 적성 실기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공 적성 실기 평가를 보는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세계 3등급을 요구하고요. 실기가 이제 미포함된 전형에서는 2개 2등급을 요구하니까 수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나 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이제 서류를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체능 계열에서 수시도 쓰고 정시도 쓰는 것이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도 또 수시가 있는데 이건 1단계에서 이제 학생부 100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6배수 선발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이 학생의 경우는 내신 관리가 어려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합격한 학생들 사례를 보니까 학생부가 이제 주요 교과에서 1.7등급의 학생이고 굉장히 높죠. 그 대신 이 학생이 이제 수능은 좀 상대적으로 그 낮은 학생이었는데,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은 맞춰야 됩니다. 3개, 3등급이 맞춰야 되는데, 이 학생의 이제 비교과는 그럼 뭐 때문에 붙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미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작품 감상 일지를 썼대요. 그것이 이제 포트폴리오로 남아 있어서 그것에 관한 이제 그 평가를 했을 때 그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한 학생은 이제 교내에서 그냥 편집부 활동을 했는데 교내 그 이제 교지 편집부. 그런데 이제 그 뭐 글을 쓰거나 이런 활동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은 어떤 그 편집에 관한 글씨체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을 어디다 배치하고 배경 설정을 어떻게 하고 요거를 계속 이제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하고 또 홍대하고 수시 기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각 다르게 준비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이제 또 합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이제 소비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정시에도 이제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이 학생이 지금 현재까지 비교과 활동이 좀 이렇게 탄탄하지 못하다. 그럼 3학년 1학기에 가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홍대 정시나 아니면 정시 위주로 좀 아예 준비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이 내신에 비해서는 수능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홍대 정시에 있어서도 1단계가 수능 100으로 이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대가 아닌 그 밑에 대학들은 홍대 아닌 그런 다른 대학들은 또 수능 100으로 1단계를 이제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조금 들어가고 또 수능 들어가고 실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수능하고 실기를 일괄합산해서 이제 뽑는다. 그러니까 많은 거는 다 조금씩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능도 반영하는 게 또 다릅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언외사 또는 수외사를 반영하는데 반해서 건대 같은 경우는 언외사 또 언수외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언외사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이 더 좋잖아요. 네. 성적이. 네. 그래서 수외사 쪽으로 만약에 현재 지금 수학이 잘 나온다고 해서 수외사 쪽으로 준비한다면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언외사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은가. 좀 잘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학 점수가 잘 나오지만 이 학생이 이제 또 실기를 조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수리 영역은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언외사로 좀 가야 되는가 아니면 수외사를 내가 계속 할 것인가 그 수외사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국대는 이제 학생부하고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건국대 이제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가 20 그다음에 수능이 40, 그다음에 그렇죠. 실기가 40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외사 또는 언수외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반영하는 그런 영역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반영하는 그런 그 영역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 말씀 들었죠? 네, 직업에 대한 추천뿐만 아니라 진학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어느 회사 쪽으로 아예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회사가 좀 유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어느 회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또 언어하고 외국어를 또 많이 반영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들어갈 경우에는 언수회는 사실 성적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혜사 쪽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수혜사를 반영하는 대학이 적기 때문에 좀 언어사 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이게 수학을 포기하란 말씀은 절대 아니신 거죠? 시간이 많으면 수학도 하는데 많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사실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이 적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진표 선생님도 우리 학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꿈꾸는 그런 분야들은 아주 멋있는 분야들인데 대부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쪽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좀 넓은 세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이후에는 설령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가더라도 뭐 유학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런 방법으로 또 자기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학생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엄마한테 바라는 점, 아빠한테 바라는 점 써보라 그랬더니 보통은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쓰는데 이 학생은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쓰는 걸로 봐서 아마 나중에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요. 자, 그럼 조 선생님께서 우리 조진표 선생님과 최현경 선생님께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이 꿈의 지도를 한번 좀 그려봐 주시죠.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직업으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 그리고 대학 교수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꿈의 지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신현준 학생은 예능 분야에 흥미가 높고 창의력이 우수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살려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능 성적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취약 영역인 언어와 더불어 외국어는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추천학과로는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로서 향후 국내외로 디자인스쿨, 대학원 등에서 산업디자인, 미디어,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운다면 자신의 미래 진로를 확실히 굳힐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산업 디자이너, 대학 교수가 전도 유망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꿈의 지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신의 진로가 좀 명확하게 그려지나요? 네, 그려져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예비 수험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자신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렇게 꿈의 지도 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힘들 때마다 좀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근데 오늘 뭐 우리 학생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 그냥 막연하게 대학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지 오늘 좀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최은경 선생님? 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저학년이라면 이제 자기 적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이제 탐색을 했을 경우에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신 성적도 오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좋은 그 영향을 미쳐서 수능도 잘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겠네요. 예. 방금 또 조짐 선생님께도 우리 학생이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유학을 가거나 편입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도전 정신이죠. 그래서 항상 보통 자꾸 안정적인 직업 찾고 이러면 자기 능력을 더 못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전 세계 어디나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자격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를 위한 설계 진로진학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 미래의 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곰곰하게 새겨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내가 흥미가 있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조진표 선생님 그리고 최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탐구 영역을 주제로 공부의 비법 찾아가는데요. 자, 지금 10월이 되면서 이제는 수능 막바지 이 수능 성적 올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특집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걷고 싶은 길이 방송됩니다. TBS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인 것 같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은큼 고의로 통행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온 젊은이들. 가방 디자인에서 판매까지. 가방 보고 가세요. 그들이 목청껏 가방 사세요를 외치는 이유는 미혼모들의 홀로서기. 그 길을 함께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이야기. 함께 꾸는 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주거리 상가 분양과 홍보도 일단 주민들이 다니면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좀 급급할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혼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엄한 사람 하면 매우 엄격하고 바른 사람을 뜻하므로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한이 아니라 애매하다가 변형된 애먼을 써야 합니다. 애먼은 일의 결과가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애먼 사람 하면 엉뚱하게 느껴지는 사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혼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되고요. 시장의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이제 해화동 성당에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서 또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자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여기서 준비해 놓거든요. TBS